안녕하세요. 빌딩으로서의 우승상무 이경진 이사입니다. 오늘은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꿈꾸는 그 매력적인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아주 특별한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. 서울의 중심 종로에서 이루어진 종로 진낙지 건물 매각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건물은 서울 주요 상권에 위치하면서도 총 매매가가 50억 원 이하였고 역세권 코너라는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, 여기에 더해서 그 매도자가 잔금 전에 전 임차인을 책임지고 명도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. 그럼 먼저 이 건물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이 건물은 종로구 낙원동에 위치하고 있었고 1961년도에 준공되어서 준공된 지는 약 60년이 지난 건물이었습니다. 일반 상업지역에 지하가 없는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대지 면적은 33평, 연면적은 103평이었습니다. 네,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입지였습니다. 1호선, 3호선, 5호선이 교차하는 종로 상가역 5번 출구에서 65m 거리로 도보 약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이었습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환승역에 유동인구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. 15m, 4m의 도로를 접하고 있는 코너에 위치해 가시성도 우수했습니다. 특히 종로 3가역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성이 공존하는 익선동, 한옥거리와 인접하고 있고,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종묘, 탑골공원, 그리고 수십 년 역사의 귀금속 상권까지 아우르는 그야말로 종로의 모든 매력을 담고 있는 지역입니다. 주중에는 직장인들이,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1년 365일 활기가 넘치는 주 7일 상권입니다. 네, 매각 당시에 임차 구성도 이 상권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데요. 1층, 2층은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유명한 맛집 종로 진낙지가 이점에 있었고, 3층은 술집, 4층은 음반 노래 교실이 임차하고 있었습니다. 전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었고, 다만 매도자가 잔금 전 책임 명도 조건으로 진행을 했었기에 매수자는 명도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했었습니다. 맞습니다. 이번 거래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매도자가 책임지고 명도를 해주는 조건이었는데요. 임대료 개선을 해야 하는 건물을 매입할 때는 임차인 명도를 위해 시간과 비용, 심지어 법정 분쟁까지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자가 이 모든 절차를 직접 해결해 주기로 한 것이죠. 결국 매수자는 명도라는 큰 속죄를 내려놓고 오로지 건물 가치 상승과 수익 구조 개선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여기에 더해 이 건물에는 투자자만 알아볼 수 있는 숨겨진 큰 장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. 바로 건폐율 이득인데요. 이 건물에 속한 일반 상업지역의 법정 건폐율은 60%인데 1961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78%의 건폐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법정 기준보다 약 18% 정도 이득을 본 건물입니다. 이 숨겨진 가치를 숫자로 풀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.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은 25.63평입니다. 만약 법정 건폐율인 60%를 적용했다면 이 건축 면적을 짓기 위해서는 32.81평이 아닌 약 42.71평의 토지 면적이 필요했습니다. 그런데도 매수자는 32.81평의 토지를 47억 5천만 원에 매입했으니 실질적으로는 42평이 넘는 토지를 매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린 셈입니다. 결과적으로 이 건폐율 이득은 평당 가격을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. 그렇다면 이 물건의 매매가 총 47억 5천만 원, 평당 1억 4,400만 원 정도 수준인데, 해당 가격이 적절한 가격이었는지 인근 거래 사례를 통해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. 바로 맞은편의 건물이 24년 11월경에 매매가 124억 원, 평당 1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고, 또 다른 사례로는 24년 2월에 매매가 21억 5천만 원, 평당 1억 3천만 원 수준으로 매각이 됐습니다. 이 거래 사례들과 비교해 보면 해당 물건이 가진 뛰어난 코너 입지와 건폐율 이득이라는 독보적인 장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시세 대비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. 또한 해당 입지가 100억대 이상의 높은 매매 금액대도 수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물건을 매입 후 추후 재매각 시에도 충분히 소화 가능한 금액대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물건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임대료를 대폭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. 저희가 직접 조사한 주변 1층 상가의 평균 임대료 시세는 평균 30만 원에서 44만 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. 반면 이 건물의 임대료는 평당 약 13만 원으로 인근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.
오랜 기간 한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매수자는 건물의 내외관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트렌디한 감각을 더해주고 주변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개선한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 자금 스케줄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 총 매입 금액은 47억 5천만 원, 여기에 취득세 약 2억 원, 리모델링 비용까지 2억 5천을 투자한다면 총 투자 금액은 약 52억 수준으로 예상되는데요. 보통 빌딩 투자를 하시는 매수자분들은 모든 투자금을 현금으로 조달하기보다는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저희는 매수자가 대출을 최대한으로 활용했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현금 투자 금액을 산정해 봤습니다. 총 매매가의 약 80%에 해당하는 대출 38억 원과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게 될 보증금 1억 9천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투입되는 실투자금은 12억 2,850만 원이었습니다. 이처럼 10억 초반에 비교적 적은 실투자금으로 서울 핵심 상권의 건물주가 되어 임대료 상승과 미래의 시세 차이까지도 기대할 수 있던 물건이었습니다. 이경진 이사? 네. 그렇다면 오늘 사례를 통해서 빌딩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첫째로는 서울 주요 상권에서 50억 이하 매물은 여전히 희소성이 높다는 점, 시장에 매물이 나왔을 때 빠르게 포착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둘째로는 역세권 코너 입지는 탁월한 유동인구와 가시성으로 임대 경쟁력이 높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. 셋째로는 매도자의 책임 명도 조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명도 리스크라는 가장 큰 난관을 제거하고 투자 성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건폐율 이득과 같은 건물이 가진 숨은 가치를 파악하고 저평가된 임대료를 리모델링을 통해 극대화하는 밸류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인 가치 상승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이처럼 빌딩 투자는 단순히 건물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 저희가 분석한 종로 진락지 건물 사례가 여러분의 투자 안목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